아,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정리정돈이었지. 제 전공을 정리했어요. 유아교육? 그것이 생각해볼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었네? 최적의 동선. 그것만 지켜라. 최적의 동선. 어떻게 보면 정리 잘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려고 그 정리를 잘 하려고 이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정수기 옆에 건강보조대 놔두는 거, 물컵 놔두는 거,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개수 옆에 수세미, 주방세제 있는 것처럼 내 동선에 맞게끔 다 하시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키가 크다? 그러면 양념통 상부장에 두시면 돼요. 내가 키가 작다? 그러면 양념통 하부장에 두시면 돼요. 남에게 맞추지 마세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한테 집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기본은 버리는 거겠죠? 네? 아유, 말하면 뭐해, 말 두 말 하면 뭐해. 우리가 생각보다 잔이 되게 많아요. 돌잔치에서 받은 거, 환갑잔치에서 받은 거, 누가 줬기 때문에 이름 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아니요. 준 사람은 그러려고 줬던 거 아닐 거예요. 내게 와줘서 감사해서 줬던 거예요. 그냥 그 마음만 받으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라이프가 있잖아요. 뭐 미니멀 라이프, 맥시멀 라이프. 뭐 저는 이기적인 라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생각하세요. 뭐 예쁜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숟가락 분홍색 우리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쓰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쁜 게 사실 어떨 땐 되게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세요. 네, 그냥 네. 허식을 버리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하면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옷장이죠. 옷장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옷장 정리할 때 추억 발휘하지 마라. 시간은 급이다. 이게요, 옷장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거는 추억 되새김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랬다가 다 꺼냈다가 아이고 야 이거 뭐 저녁 물때 다 됐다라고 해가지고 발로 밀은 적 다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아유 우리 아가 이거 언제 입었더라 하고 그거 찾다가 다시 핸드폰 막 찾다가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대화 나누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딱 5개 딱 틉니다. 5곡.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옷 정리보다 내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냉장고 정리, 옷 정리 이런 거 한다고 너무 지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좋아하는 음악 신나게 딱 몇 곡 딱 트시고요. 5곡입니다. 5곡이라 그래봤자 딱 10분 조금 더 넘거든요. 신나게 음악 트시고 그때 비워내세요. 비워내시고 그때 신나게 집안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를 위한 데 쓰세요. 그래봤자 집안일이에요. 쓰레기 봉투 접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쓰레기 담을 봉투일 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경험 때문에 살짝 디테일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 옷걸이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게 옷장의 수납의 효율을 확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두꺼운 그 옷걸이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옷걸이 같은 거는 좀 괜찮은 옷걸이를 용구로 사서 통일되게 쫙 하면 옷장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까?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약간의 장비빨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5곡 해서 시원하게 버리는 거는 무조건 하셨어요. 그거 끝났다는 전제하에 내게 필요한 옷만 남겼어요. 그러려고 하면 옷걸이가 들쑥날쑥하면 예쁘지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통일성 있는 옷걸이를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근데 그 옷걸이 선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옷걸이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사실은 우연히 일본에서 그 호텔에 갔다가 옷걸이에 이렇게 중간이 파인 옷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중간이 파인 하얀색 옷걸이를 통일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거죠. 나만의 옷걸이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에 요새 이 옷걸이가 다 좋대라고 쓰셔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부터 사지 마시고 옷걸이도 한번 시중에 나가셔서 이것저것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습관이 있거든요.
요즘에 논슬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옷걸이가 있는데 저도 그게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저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옷을 당겨서 빼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옷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걸이가 부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습관 바꾸는 건 사실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논슬립이 또 안 맞는 거고, 아니야 나는 옷을 이렇게 꺼내서 쓰고 옷의 형태를 보존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은 논슬립이 맞는 거고, 또 정장 재킷이 많은 사람은 원목이 또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피스가 많아 라고 하면 또 원피스에 맞는 옷걸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남긴 옷을 파악하시고 그 옷에 적합한 옷걸이를 찾아보시는 거. 아까 마지막에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보시면 이 정리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정리함께서 실제로 갖고 계시는 디테일 노하우의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을 지금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정리한 말씀을 들으시고 나 정리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벌떡 습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 또 의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 관련된 일을 계속 쭉 해왔어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학부를 유아교육과를 나오셨군요. 네.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진짜 마지막에 왜 우리가 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자, 이게 마지막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게 제가 의도한 대로 안 됐고 경렬 단절이 되고 그게 39이었거든요. 그 기관에서는 대여를 놓치셨네요. 제 성격 자체가 막 이게 그렇게 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열심히 해왔던 터라 거기다 39이라는 나이가 이제 곧 40을 앞두고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이제 아줌마구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보통은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부록. 그게 싫어. 부록. 이 말 자체가 다 싫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제가 정리를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니까 제일 먼저 놓게 되는 게 집안일인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집이. 네. 그렇게 내 주변을 늘 깔끔하게 해두는 사람이 우울하니까 그러니 이제 집에 이제 개수대에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도 쌓여 있고 어지러워지고 그러니 식구들이 내 눈치를 보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내가 뭘 하는데 눈치를 탁 보는 순간 그걸 본 거예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밀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커튼 막 뜯어서 커튼 바꾸고 그렇게 탁 있고 샤워를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근데 애가 딱 학교에 돌아왔는데 애가 엄마!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엄마 표정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나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제가 했을 때보다 내 아이가 환하게 들어오는 모습? 우리 신랑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요. 와이카노. 이런. 근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걸 누구 집에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근데 한번 딱 치우고 나면 다시 내 집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왔으니.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도서관을 갔어요. 왜냐면 그때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경렬 단절 이후로 계속 돈은 없었으니까. 돈은 없었고 신랑이 벌어주는 돈으로 아이 둘을 키워야 됐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을 가보니 또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뭘 불두고 하세요. 그 공기 또 새로운 공간에서 접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갔는데 여러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한테 잡히는 책은 남겨진 책은 자기계발서고 창업책이더라고요. 나 약간 사업 이런 기질 있는 사람인가 봐. 그때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나 창업해야 되겠다. 뭘 할까? 생각하던 차에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정리정돈이었지.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난 집 꾸미는 걸 너무 잘했지. 라는 생각에 그때 저는 정리왕이잖아요. 제 전공을 정리했어요. 유아교육? 그것이 생각해볼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었네? 엄마가 선택했죠. 엄마가 선택했어. 학교 선생님 네 성적이 그거였잖아. 제가 98학번이라서 IMF 때 다들 안정적인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20년을 붙들고 있었네? 그거 버리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일 지금 막 하라 그러잖아요. MZ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아니에요. 39인 저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이었어요. 정리는. 그건 아무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TV도 나오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까지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재영 대표님이 전공했던 것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네. 라는 표현이 굉장히 함의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페르소나의 삶이라 그러는데 가면의 삶이죠. 사회가 요구하는 삶, 주변이 요구하는 삶, 특히 엄마가 바라는 삶.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장.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우리에게 너는 그거야라고 규정하는 삶. 그것을 정리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의 배후에는 너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건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기쁨을 느끼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대표님은 딱 맞아떨어지셔서 그것을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찾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도 정리와 관련된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핵심이 되는 지혜, 나다운 삶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지혜의 측면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어찌 보면 조금 빠르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걸 느끼는 게 40대 중반인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저처럼 68화에 그걸 찾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정량을 모시면서 우리가 제일 지금 감동적으로 듣는 얘기는 오늘 지금 얘기하신 이 대목이라고 봐요. 자신의 페르소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리왕으로 자신을 새롭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꾸려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 만 4년 됐나요? 헐. 4년 만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최대 아니에요? 정리 사업체로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뭐 브랜딩으로 봤으면 일단 제가 그래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업계 1인 것 같아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에서 잘난 체를 하고 싶어요. 저희 신랑한테. 그래서 그 집을 처음 갖는 집부터 비포를 찍고 애프터를 찍었어요. 고객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그 사진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보, 이 집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가구를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이 됐고 그냥 그 기록이 아까워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냥 비포 애프터 사진만 쓰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왜 저 여자는 집을 저렇게 놓고 산대? 아니 친정에서 뭐하고 배웠대? 학교에서는 뭐 배우고 자랐대? 아니, 우리는 배운 적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고 우리도 친정에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훌륭한 일을 하라고 우리 엄마 때는 다들 이제 그 자식 키우는 마음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도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런데 내 고객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자랑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비포 애프터에 이제 그들의 사연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 막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다 해서 이제 사업은 잘 됐어요. 사업은 잘 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청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집이 나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이 기록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매뉴얼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매뉴얼. 맞아요. 이게 매뉴얼이 된 거예요. 주방 편이 나오고 옷장 편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를 그러면 저서로하고 내 책으로 하기에는 또 아깝겠다. 이걸로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스스로 이거를 자기 서비스를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배워서 자기 집을 꾸며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나 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스스로 해도 되고, 잘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서 서비스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저는 하고 싶었어요. 나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데 누군가는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인데 근데 답답한 거예요. 공간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스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동안 내 기록을 살펴보니 조금만 각색하면 가르쳐줄 수 있는 매뉴얼이 되겠네? 그럼 바꿔보자. 이런 의도였어요. 근데 그 의도가 먹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문화생처럼 된 건데 네. 문화생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이런 말들이 그냥 저는 영향을 끼쳤고 그들이 결국은 선하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 감사해요. 거기서 성장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거로 활약을 하고 계실까요? 그 중에서 저희 직원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창업을 저처럼.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리왕이 됐지만, 제가 다 일일이 대한민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거제 정리왕, 제주 정리왕, 뭐 전남 정리왕 해서 각 지역에서 창업을 하셔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인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내 가족의 공간을 바꿔서 지금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정말 멋지시네요. 네. 사실 정리가 우리 이제 집이 깨끗해지는 환경적인 측면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이 질서지어지고 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이제 배경에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나 뭐 또는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리된 환경 안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이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재영 대표님이 그거 실천을 하시다가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사람들을 더 넓게 이런 결과를 주고 싶다. 이제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졌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뭐 어느 지역 정리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 정말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실천들이 사회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실천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을 벌면서 그 경제적 성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도 무시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추구하는 것도 한계지만 저는 이 지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영 대표님이 돈을 꽤 많이 버셨기 때문에 돈 버는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이 돈을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돈 벌는 태도. 돈은 좋은 것 같아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도 해주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차도 타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좋은 공간에 가는 게 제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거.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저는 제 집을 바꾸기 시작했고 대구에 있는 제 이웃의 공간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서울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간을 바꿔주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진짜 더 많은 사람들, 교수님처럼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이제 또 만나게 됐어요.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돈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까지 따라오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에 책임감을 항상 그래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대구에서 작게 내 이웃을 만나고 내 집을 할 때는 사실 욕도 막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일단 회사라는 구조가 돌아가야 네. 되고 또 훨씬 넓은 고객들이 네, 있을 더 거고 있고. 또 주변에 경쟁사들도 네, 당연히 있고.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책임감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외람되지만 네, 이 대표님 안심하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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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성은 당연히 동반하죠. 네, 사람을 그러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책임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 대표는 하실 수 없는 네. 그런 멘탈을 네.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책임성은 지금 사업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 같은 거로 있지만 네. 그러나 뭐 이 대표님은 그 책임성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서 좀 마음을 놓고 가셔도 되고 다만 그 책임성을 우리가 좀 더 그 멋진 경영 능력으로 어떤 그 회사의 사업의 실행의 측면에서 실천을 하시는 거 그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돈 정말 더 많이 버시길 저는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아니요, 진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행동들에 우리 고객들이 그리고 내 영상을 본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결국 행해 주셔서 이루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진짜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공으로 돌려주셔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다시 공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느끼는 책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또 사업을 해서 또 제가 가진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것도 그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5년 전에 정규직 전환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집이 개판이 되고 이런 상황을 5년 전에 겪으셨어요. 지금 4년 만에 한국 최고의 정리왕이 되셔서 사업적으로 번창하시고 책 내시고 지금 교육을 넓게 해가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들도 지금 런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정이 행복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30대 후반, 40대 중반 정도의 지금 경단녀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시고 쭉 가사일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나다운 삶을 찾아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한국 국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우리를 함께 챙기고 우리가 나다운 삶을 찾아가고 조금씩 능력을 키워가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용 대표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의 정말 기가 막힌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 입장에서 우리 특히 이제 지금 뭔가 새 삶을 구축해 가야 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 싫었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뭐 싫었고 그 경상도 말로 뭐 물건 버릴 때도 그 뭐 싫었고 그거 남 생각하지 말고 그거 그냥 갖다 버리소. 막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렸어요. 내가 니를 우익히 하는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려고 하노.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거 뭐 싫었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 어떻노? 내가 좋아 죽겠는데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사실 나다움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요. 근데 용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의 미친 듯이 성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재용 대표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봤고 마지막 말씀 들으셨죠? 정말 절절한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건데요. 그 무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찾으시고 용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펼쳐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대표님 오셔서 감동적인 얘기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풀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